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성민규 단장과 차명석 단장의 트레이드 모음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댓글로 어떤 분께서 한화 이글스 영상도 한번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열화와 같은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화 이글스 정민철 단장 부임 이후 트레이드 모음집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화 지성준, 김주현, 롯데 장시환, 김현우. 이 트레이드는 성단장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던 트레이드인데요. 이번에는 한화 시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확실한 주전 포수인 최재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타력을 갖춘 백업 포수 지성준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상대는 이제 역대급 포수난을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롯데였는데요. 롯데는 지성준을 영입하기 위해 2019년 선발 투수로 풀타임을 뛰었던 장시환 선수를 넘겼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동한 김주현과 김현우는 트레이드 조각을 맞추기 위한 플러스 알파 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레이드는 성사된 이후 당시에 한화 정민철 단장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던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게 한화 손해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시환은 롯데로 넘어간 이후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확실한 주전 포수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장시환 선수는 트레이드 초반에 부여받은 선발 투수 역할을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닝을 먹는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2022 시즌에는 마무리 투수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만 보면 그렇고 두 선수의 7년간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한화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 힘든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한화 이태양, SK 노수광. 2020년은 한화와 SK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9위와 10위를 다툴 정도로 두 팀이 모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시즌 중반 두 팀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태양과 노수광을 맞트레이드하는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원래 한화 소속이었던 외야수 노수광을 데려와 마음의 안정감과 함께 다시 주전 외야수로 기용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 트레이드였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한화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수광 선수는 주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한화의 백업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 외야수하고 비교해 크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반면 SK로 넘어간 이태양은 1군 투수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특히 올 시즌에는 선발 투수로 10승 이상의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FA 시장에서 이태양이 투수 최대어로 꼽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결과만 보면 역시 한화의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한화 오선진, 삼성 이성곤. 이 트레이드는 한화와 삼성 두 팀에서 1군에서 쓰지 않는 선수를 교환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처음 트레이드가 성사된 2021 시즌에는 한화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일단 이성곤이 합류한 이후로 의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올 시즌에는 삼성이 약간 이득을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성곤은 2021 시즌만 못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다시 1군에서 자취를 감췄고, 오선진의 경우 삼성에서 백업 내야수 역할을 나름대로 쏠쏠하게 잘 해내고 있죠. 주전 선수들이 빠질 때마다 오선진이 그 자리에 들어가 백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삼성 내야진의 살림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트레이드 역시 2022 시즌 현재만 보면 한화가 조금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성곤 역시 올 시즌 혹은 내년 시즌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대로 트레이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양 팀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수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와 이득을 따지기 조금 애매한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3일 한화 강경학, 기아 백용환. 이 트레이드 역시 앞선 트레이드의 후속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의 길을 터주는 느낌이 강한 트레이드였습니다. 이렇게 길 터주기 트레이드답게 현재까지도 약간 임팩트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1군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나이대 역시 애매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다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지자면 강경학 선수의 신나는 응원가를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게 조금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2022년 4월 23일 한화 김도현, 기아 이민우, 이진영. 올 시즌 진행된 이 트레이드의 경우 한화에게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이환에서 이름을 김도현으로 개명한 투수를 기아로 보내고 이민우와 이진영을 데려왔는데요. 처음에는 뎁스 강화의 목적이 강했지만 이진영 선수가 트레이드 이후 한화 타선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꾸준한 주전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장타 포텐셜이 터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진영 선수가 변화구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조금 애를 먹고 있지만 그래도 97년생에 군대까지 다녀온 투리 좋은 외야수를 영입한 한화가 이번 트레이드의 승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한화 이시원, KT 류희운. 혹시 한화에서 개명을 하면 트레이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동훈에서 이시원으로 개명을 한 이 외야수 역시 트레이드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배경을 보면 이 트레이드는 2군에서조차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잊혀진 유망주 2명을 교환하는 느낌입니다. KT는 현재 1군에서 이시원을 대주자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류희운의 경우 한화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보고 현재는 담금질을 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 이 두 선수가 1군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긴 힘들지만 두 선수 역시 나이가 96년생, 95년생으로 각각 아직 어리고 이시원은 2차 2라운드, 류희운은 우선 지명을 받았을 만큼 아마추어 시절에는 나름대로 명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트레이드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화 정민철 단장의 트레이드를 모아봤는데요. 트레이드를 요약하자면 주요 선수들을 과감하게 트레이드해 전력의 급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양 팀에서 자리가 없는 선수들을 교환해 윈윈 트레이드를 노리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태양이라는 큰 실책도 있었지만 이 와중에 이진영 같은 수확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정민철 단장이 부임 이후 트레이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간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